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락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일 상승 출발하면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거래 대금이 엄청난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와, 도대체 이런 통화 회전이 된다는 거 정말 경이로운 수준인데, 지금 코스피가 40조가 또 넘었고, 코스닥도 20조가 넘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그런 거래 대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내 종목은 형편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상적으로 이제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빠지는 그런 물량이 나왔습니다. 중소형주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탐탁치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분노의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이 분노의 갈아타기.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부진하니까 대형주는 상승하고, 덜어서 중소형주 던지고 이제 대형주로 가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인내심 없는 물량이 옮겨지게 되면 중소형주가 좋아지고 대형주가 나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모르겠는 게, 저게 그냥 전기차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지, 거기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로서 다시 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샀습니다. ETF 합쳐가지고 5조 원을 샀는데, 이 정도 매수 규모면 뭐 아무리 부동 자금이 많다 그래도 금방 끝납니다. 지금 예탁금이 65조라고 하는데 하루에 5조씩 지르면 13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 대응 기세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논리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확정이 됐으니까 주가를 한껏 띄워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미 엄청난 거래량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1% 팔아도 될 것 같은 상황.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삼성생명이 특별 계정으로 있는 주식을 팔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 정도를 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5조 5천억이 조달을 하는데, 5조 5천억을 여기다가 뭐 현금 갖고 있는 거 조금 추가하고, 그리고 배당 5년 동안 받고 계열사 통틀어서 배당을 받고 이러면 나머지 한 4.5조도 5년 정도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1%만 팔고 간다면, 끝낸다면 상속세는 굉장히 선방을 하는 겁니다. 상속세에서. 그리고 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21.19%인데 이걸 20%로 줄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나중에 실적 잘 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거 소각하면 다시 지분율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 때문에 오른다, 이건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상속세 확정되고 저걸로 한 반 내고 반은 배당 받고, 왜냐면 이제 배당은 삼성전자만 주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도 있고 물산도 있고 SDS도 있으니까, 이런 계열사 배당 받아서 뭐 간다는 거, 충분히 한 절반 정도만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대형주가 상승하고 중소형주가 부진한 흐름,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항상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은 모른다. 시장 모르고, 시장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이유였긴 하지만 대형주 여기서 다 팔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제가 보유했던 대형주가 아주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어깨에서 판다고 했던 게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 이 왕대가리여서 조금 뭐 마음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뭐 후회한다고 뭐 바뀔 수 있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이런 건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털고 뭐 누군가를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원망을 하든지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 이 주식시장에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10수년 동안 제가 매일매일 그 결과로 평가를 받고 난도질을 당하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없고 또 유익한 부분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털고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상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렇게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와중에도 뭐 대한제품 같은 이런 종목들은 주가는 오르지 않지만 비록 근데 수급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분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갈아타기. 이제 안 가는 종목들 팔고 가는 종목으로 올라타는데 아시다시피 이 주식이란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분노해서 갈아타면 그게 고점이 되고 갈아탄 종목 오르게 됩니다. 정말 귀신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던진 투자자들은 싸게 던지니까 그 물량을 받은 주체는 또 주가를 올릴 능력이 되는 주체입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자기들이 주식을 샀으면 주가를 올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다. 실컷 올렸다가 이제 매수 들어오니까 실컷 매수 들어오니까 여기서 물량 넘기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팔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예. 뭐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재료 때문에 올랐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안 오르다가 누군가 사면 오르고 나중에 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올리면 누구한테 팝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근데 앞으로 저거 삼성전자 나중에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상태면 이제 자신 있게 기관 투자자들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게 잘한 거가 되고 잘못한 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할 때부터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이 가능한데 시작할 때부터 뭐 상장편이 될지도 모르는 종목에 투자한다. 그건 잘못된 건데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데 선택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잘한 거고 내렸다 하면 잘못한 거고 이런 건 다음 매매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 오늘 아주 많이 다녀왔습니다. 21선 가까이 다녀왔는데 이전에 한번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21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1천선도 찍지 않고 꺾인다라는 부분이 가능할지 기왕이면 좀 1000선 찍고 좀 조정을 받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내립니다. 유통만 양호하고 이 유통이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향일 텐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 투자 심리가 망가지든 말든 보유한 투자자들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도
매물화가 안 되는데 지금 갈아타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조금만 오르면 파는 이런 투자자들일 거고 그런 성향의 투자자들이 미리 오르기 전에 팔고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제가 전기차 버블이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서 편입한 액트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목들 삼성전자 수익률이 보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박스권이 한 6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단이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50%가 올랐습니다. 근데 뭐 50%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대형주긴 하지만 조강 IRI도 뭐 이때하고 비교하면 50% 올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강 IRI 상한가 간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이 상한가 간 종목들 유니테크노나 NX 뭐 보령 이런 애들 상한가 갔다고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종목이니까. 모르는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18만 원에서 26만 원 갔으니까 얘도 거의 27만 원까지 치면 50%입니다. 아는 종목이 50% 가니까 모르는 종목은 뭐 점사를 가고 3방 4방은 가도 상관이 없는데 아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니까 속이 쓰립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를 샀다면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보유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르면 팔았을 것 같은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기존의 경험이나 어떤 인식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굉장히 변칙적인 시장이다. 이 변칙적인 시장에서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까지 갖고 있지 못하면 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고.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시장의 인식을 갖고 대응을 한 건데 근데 그게 너무 올랐다고 잘못된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 보고 다 배가 아파야 정상인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액트는 상승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에너지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외국인도 샀고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한번 분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가져보는데 그게 뭐 제가 내일 반등이 있고 내일 상승이 있고 이런 거 보고 산 게 아니라 전기차 거품이라면 지금 상승이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도 전기차랑 관련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고 이런 거라면 전기차랑 관련 있는 종목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산 거고 그게 뭐 당장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이런 걸 보통 매집형 거래라고 합니다. 주가가 높이 있을 때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 털고 나오는 거고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있으면 이제 매집형인데 이 매집형으로 보면 보통 1개월 정도 뜸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1월 중순에 접어드는 상태고 근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통상적인 이 기간보다는 좀 짧을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뭐 크게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관점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관점으로 샀고 그리고 영신금속 사실 회사에서 이거
요 기회만 잘 살렸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현대차 오를 때 현대차 납품하고 이런 부분들 예전에 전기차용 뭐 볼트 너트 개발하고 이런 것들 보도자료 내가지고 한번 바람을 확 일으켰을 건데 뭐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좋은 기회를 조금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좋으냐?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뭐 특별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머리를 보고 나면 매도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회사 측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보도를 내놓고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올라갈 거고 그럼 주가가 5,000원, 6,000원 이런 걸 본다. 그리고 그 아래서는 또 매도세가 약해집니다. 편하게 보유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당연히 뭐 주주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수익권인 상태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 아주 고점에서 물린 일부 불행한 주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수익입니다. 근데 수익일 때 대응이 조금 더 빨간불 보고 못 참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면 수익일 때가 훨씬 더 매도세가 조금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 주주운동의 성과가 나오고 이러면 쉽게 또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참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겪어보면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타입은 홍보의 중요성을 아는 타입. 이런 회사들은 보면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열심히 해서 수익 내서 배당 주고 이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내실에 치중하는 회사들 보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지만 시장 좋을 때는 또 관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무관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바꿔줘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맞다. 댓글. 예, 댓글 확인하고, 종목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되네. 예, 제가 액트 관련해가지고, 자꾸 오해를 받는데, 뭐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니, 제 시간 써가지고, 거기 연결을 시켜주고, 뭐 제가 거기서 뭐 수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뭐 제가 거기랑 뭐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말은 못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예. 예, 그럼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유동성 장세면 사실 뭐 시간차의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유동성이 좋고 시장이 잘 올라가니까 어깨에서 파는 것보다는 머리가 클 것 같아서 조금 나눠서 팔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 전기차 버블이 아니라 유동성 장세의 어떤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유동성이 돌고 돌아서 중소형주까지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요런 마음으로 잘 버티시면 큰 내상 없이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게 아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대형주에 내가 들어갔어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근데 아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종목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가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근데 아는 종목이 상한가 가니까 이제 거기서 좀 박탈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수가 올랐는데 내 계좌가 빠지면 허전한 마음보다는 살짝 짜증이 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짜증이 나네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대형주를 샀어야 되는데 부터해서 후회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다음 매매가 꼬이게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짜증 한번 내고 그렇게 끝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조강 ILI 복수한다고 6,000원대에 하려다 못해가지고 지금 13,000원을 보게 됐는데, 이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느낌은 곧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매수하려다가 못했다. 요 경우는 손실은 안 봅니다. 에이, 뭐 살려다 올라간 거 수익 못 봤으니까 손실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 내 원금에서 훼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식하게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조심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 예. 뭐 빨리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대형주가 지금 들어가서 물리면 약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대형주를 한다, 삼성전자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뭐 아예 그냥 시초가에 삼성전자 양봉은 계속 만들었으니까 양봉 만들 거라 보고 내일 시초에 추격한다 이러면 손절가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손절이란 게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손절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9만원에서 손절가 잡고 내일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겁니다. 그럼 9만원에 들어갔는데, 아니 9만원 위에서 들어갔는데 등락을 하다 9만원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여기서 탁 끊어줘야 되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게 안 됩니다.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 끊어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나, 그러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면 기다리길 잘했네 하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계속 여기 이쯤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기다려보지, 여기 정도는 지지가 나오겠지, 여기까지만 기다려보지 하다가 그냥 물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형주 스윙을 하려면 손절가를 정해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리고 현금은 아주 급박한 장세가 아니면 10%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금은 그러니까 보통 한 3종목 보유한다 치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뜻하지 않게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 이걸로 물타기 해서 한 종목 해결하고 또 여기서 해결하고 또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10% 정도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지수가 오르면서 내 종목이 내리는 거 사실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락할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심리가 그렇다는 건데 잘 이겨내야 될 겁니다. 예. 네, 액트는 뭐 단기간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동령을 눌러가지고 댓글이 초반에 잠깐 안 써졌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너무 올라왔습니다. 예.
예, 농심, 어이구,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또 써주셨습니다. 예, 농심은 뭐 따로 어떻게 안 해도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런 거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거, 무슨 라면이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것들, 요런 게 좀 부수적으로 반응이 좋은 거가 있고, 단순히 이제 저평가를 이유로 그 농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요런 건 이제 시장의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원화 강세 종목으로 너무 정성을 들이셔가지고 같이 살펴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그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달리고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환율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환율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60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 이것도 나쁘지 않고, 월봉에서도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 흐름이.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으니까 방향을 정하게 될 건데, 지금 이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위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 아래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좋은 종목들은 털고, 그리고 지금 오르는 종목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도 좀 어렵고 아래쪽도 어렵고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횡보 이후에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 넘어가면 개인 회사나 다름은 없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이건 의결권이 없으니까 거의 50%라서 주가 관리를 좀 안 하는 기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시장 영향을 좀 둔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그런 종목 분석 이후에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형주가 생각보다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이게 뭐였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네. 뭐 더 살려고 있다 보면 사실 주가 내리는 것도 딱히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는 게 앞으로 실수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뭐 알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마트는 조금 조정받고 나서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초강 ILI 아쉬우니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중소형주를 보는 관점입니다. 중소형주는 거의 대부분 다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기다릴 수 있는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개떡 같은 종목이 아무리 수급이 좋고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이런 건 못 들어갑니다. 불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그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 뭔가 지금 비트코인이 난리가 나고 그 수혜주들을 쭉쭉 보면 그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안 올랐기에 요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회사 내용이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원 컴포텍이 그 전환사채 풀린 물량도 있고 최대 주주 쪽 물량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요런 거를 주가를 올려가지고 이걸 어쨌든 먹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오를 여지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 들어가기는 뭔가 굉장히 불안하다. 예,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면 아 이건 안 되겠다. 예, 그런 관점이고 조강도 사실 어떻게 보면 1250원에 골든 퍼시픽이 갖고 있는 주식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600원에 액트가 갖고 있는 주식도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주식 수가 200만 주 정도 됩니다. 거기다 전환사채 물량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400에서 500만 주가 있는데 이거를 주가를 올려먹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주가 올려서 털어먹을 게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작은 종목들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뭐 제가 6,680원이었나? 뭐 이쯤 돼가지고 제가 복수한다고 살려다가 못 샀는데 그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못 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요런 변동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못 견뎌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 어디에 팔았을까? 아마 이때 가서 이날 팔지 않았을까? 이 변동성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뭐 한 이쯤 팔았을 거니까 실제로 이만큼이 제 몫이 아니라 요만큼인데 여기 가니까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팔짝 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생각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서 꼽씹다 보면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팔아먹을 게 있어야 주가 올려서 팔아먹을 게 있어야 중소형주들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예로 국순당 주식 뭐 보면 뭐 다른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간 것 같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그런 식으로 풀어먹을 게 없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회사고 건전한 주식들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맑은 물에 고기 안 삽니다. 그리고 모범생 왠지 매력 없습니다. 그런 종목이라서 뭘 누군가 대량으로 보유해서 이거 주가 확 올려가지고 이거 때려 먹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럴 물량이 없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는 쪽도 소극적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장 오르니까 지금 이거 안 팔아도 될 것 같네. 조금 사볼까 이런 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고 지금은 한 6,000원 정도에서는 이제 팔 대기 물량이 있으니까 쉽게 못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 종목이 최근에 보면 조강 IRI였고 풀어먹을 게 없는 종목이 국순당이고 근데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가고 그래서 수익은 누가 준다? 시장이 줍니다. 시장이 주는데 그 찾을 때 조강 같은 종목은 이거 풀어먹을 게 있으니까 언젠가 올리겠지 요런 걸로 기다리면 되고 또 회사 가치가 뭐 나쁘지 않고 실적도 잘 나고 하니까 그런 거 보고 뭐 망하지는 않겠지 하고 가는 거고 국순당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시장이 좋아지면 점점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거야. 요렇게 가면 되고 같은 종목이지만 다르게 갑니다. 그럼 액트는 지난번에 제가 그 수급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액트는 조강 IRI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까 올려서 풀어먹겠지 요런 관점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안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국순당처럼 결국은 가치를 찾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종목이 영신금속 같은 종목 이제 이렇게 해도 45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앞으로 1,000억 이하의 시가총액을 지닌 회사는 아마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 예전에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 이유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300억 이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 겪으면서 100억 이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1000억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물가가 한 10배 떴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순단처럼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나마 중소형주가 약한 상황에서 기분이 좋은 게 상보. 요 상보는 조금 내려야 됩니다. 리픽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상보가 자동차하고 관련된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얘는 한 900원대까지 빠지고 기간 조정 받으면 그때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환사채 투자를 했는데 이거 투자할 때 케이프 투자증권 등등 그 제도권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CB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리픽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상보가 1,300원대 전환가액인데 이거 900 얼마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올린다? 웬만해서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떨어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900원대에 가면 제가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왜 제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물려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나가 그나마 중소형주가 비리비리한 상황이 요거 하나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지금 건설사들 중에서 현대건설 잘 가는데 지금 건설하고 증권은 이유가 있는 상승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공급 완화 쪽으로 살짝 가닥을 잡고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개발 안 된 지역이 없으니까 대부분 재개발로 갈 것 같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개발은 아무래도 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대체로 다 성공하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개발하면서 건설사들 수익이 좋은데 뭐 분양해서 성공하면 얻는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진짜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건설 회사가 분양 한번 성공하니까 1,700억 벌고 그리고 뭐 약간 중견 건설사가 분양 성공하니까 4,800억 벌고 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뭐 상장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자기들은 건설사는 그냥 시공 계속 하고 있고 그럼 시행사가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1,700억 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 돼야 됩니까? 시총 1조 7천억이 돼야 됩니다.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상장사를 인수를 하려고 타진을 많이 할 것 같다. 근데 상장 사면 된다. 왜? 회사 안에 돈만 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건설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건설사들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중소형주 M&A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 뭐 GS도 마찬가지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거래대금 최대 수혜주가 키움증권인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던 이제 현대차 증권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팔았는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10,000원에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팔지는 않았는데 10,000원을 팔아가지고 이때쯤이었는데 뭐 한다고 팔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귀신같이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좀 아쉽냐. 원래 과거로 돌아가면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요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조 1,000억이 넘어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입니다. 그럼 못해도 최소 1조 1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도 지금 시총이 4,577억입니다. 안 올라갔을 때는 도대체 얼마였냐? 3천억이 안 됐습니다.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장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저평가주들은 어떤 맛이 있냐면 지루한 맛은 있지만 기다리는데 불안하지 않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떡 같은 종목 잘 올라가는 것과 저평가 종목이 나중에 회복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시장 좋아져서 좋아지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뭐 요거는 나름 시원한 맛이 있고, 요거는 기다릴 때 불안하지 않은 맛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불안한 거 이런 거 좋아해, 스릴 즐기는 거 좋아해, 이런 분들은 개떡 같은 종목, 잘 올라가는 종목을 타시면 되고, 나 조금만 불안해도 도저히 못 갖고 있겠더라, 이런 분들은 저평가주 찾아가지고 저평가 해소될 때까지 갖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